네, 강연을 들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영감과 목표까지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광열 교수님의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 먼저 받을게요. 마이크 전달됐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중학교 3학년 송승민입니다. 일단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이 생각났는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책이 연력학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만 바뀐다라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기반으로 써진 책인데요. 그런데 이 법칙에서 엔트로피에서 설명한 바로 따르면은 과학 기술은 에너지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런데 이 법칙에 따르면은 물론 이산화탄소와 대체되는 수소차나 아니면 언급하신 이산화탄소를 결집하는 과학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엔트로피에 나온 개념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에는 다른 에너지의 사용 증가나 아니면 폐기물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연력학 법칙에 보면은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학생들이 적어놓고 좀 따져보시면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학생이 얘기했던 델타 H 부분, 에너지를 사용한다 부분, 원래 에너지가 높았는데 사용을 하면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 상태에서 엔탈피 상태에서 처음을 빼주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자, 뒤에 마이너스 T 델타 S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T는 온도예요, 변하지 않는 수. 델타 S는 이제 만약에 무질서하게 된다면은 델타 S 부분은 플러스가 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무질서도니까. 그럼 뒷부분은 만약에 무질서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부분이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델타 H 부분이 델타 H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게 마이너스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앞에 전체 식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델타 S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델타 S를 마이너스로 만들죠. 뒷부분이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앞에 부분 델타 H 부분이 마이너스면 전체는 다 마이너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에너지를 쓰면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집이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데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은 내 몸에 에너지를 써서 청소를 하면 집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 이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태양에서 올 수 있죠. 우리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저기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를 깨끗하게 쓰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학생이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과학 기술은 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기술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럼 그 주체는 그럼 누군가요? 에너지를 쓰는 주체 사람이잖아요. 생명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구상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일만 하죠.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절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지구 사람을 죽이는 일 말고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해법으로 얘기 드렸던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우리 지구를 청소하는 데 쓰자. 그게 유일한 답이 아닐까요? 네, 심도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꼭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승민 학생은 나중에 정말 교수님의 강연을
강연을 넘어서서 제자로 네.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강연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어서 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 중인 학생 중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독일학교 8학년 이도현입니다. 과학으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붙잡으면서 뭐 그런 거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있다면은 그 부작용이 어떤 해로운 영향을 줄까요? 먼저 CO2를 포집을 그냥 단순히 CO2를 포집을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그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CO2를 포집하는 데 쓴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경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유일한 답이 될 것이고, 어떤 그 조금 전에 학생이 얘기했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에너지든 다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CO2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어지간하게 노력해서 CO2 못 줄여요. 줄일 수 있으면 여기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그런 그 포집한 공장을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지구상의 CO2를 1%도 못 줄여요. 그러니까 학생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디 별님이세요. 이미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의 분해 과정을 촉진하거나 이미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왔고 망가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기 키스트에 계신 분들이 개발한 기술 중에 그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인데요. 빛을 받으면 나노 입자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분이 번갈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물에 녹아 있는 분리를 하려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물에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는 전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에 빛을 쪼여줬을 때 플러스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서로 엉겨 붙고 커다란 덩어리가 되고 이 커다란 덩어리는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물론 이제 필터를 써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네, 정말 배움이 수준이 매우 높아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강연이었습니다. 이광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